2015년 7월 싱가포르 현지 경찰서 조사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그 위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김유라. 당시 32세.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2명의 경찰관. 뒤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 통역관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였습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영어로 빠르게. 유라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더 크게.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고. 경찰관이 서류를 밀어줍니다. 여권 반납 동의서였습니다. 유라는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쓰면 이 나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안 쓰면 더 의심받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 너머로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숙소에서 지내던 사람들, 함께 노래하고 웃던 사람들, 지금은 모두 유라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했구나. 유라는 그날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도범, 2,400만 원을 훔친 범인. 하지만 유라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증거는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에 있었던 사람, 유일하게 의심받는 사람, 여권은 압수됐습니다. 귀국 예정일은 지났습니다. 가족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경찰서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진짜 범인이 된다는 걸, 억울하지만 버텨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유라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동료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동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숙소로 옮긴다고만 했습니다. 유라와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방에 텅 빈 침대 4개와 함께.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김유라라는 여성이 겪은 일입니다. 그녀는 지금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만 명의 구독자가 그녀를 응원합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배신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유라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10년의 기록입니다. 2010년 서울. 유라는 27세였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방송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웃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방송국 앞에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씩. 자기 차례가 오면 1분 남짓 노래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요. 연락 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낮에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작은 공연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홍대 앞 라이브 바, 대학로 소극장. 몇만 원을 받고 노래했습니다. 관객은 많아야 20명, 적으면 5명. 그래도 좋았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것 자체가.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니? 안정된 직장 좀 구해봐라. 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다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꿈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2013년 봄, 기회가 왔습니다.
해외 공연 제의였습니다. 싱가포르, 한인타운에서 운영하는 라이브 바. 한국 가수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 6개월, 월급은 하나로 250만 원, 숙소 제공, 비자 지원. 유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불안해하셨습니다. 싱가포르라니, 혼자 어떻게 가니? 유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돈도 모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딸을 믿었습니다. 2013년 6월, 유라는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유라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엔 달라져 있을 거야. 더 성장해 있을 거야. 싱가포르 공항에 내렸습니다. 후덥지근한 공기, 낯선 언어들, 고용주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국 교포였습니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숙소로 안내해줬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4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그곳에 5명이 살았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온 공연 인력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34세, 3년 전부터 싱가포르에서 노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어디 가면 한국 음식 사 먹을 수 있는지, 어느 환전소가 싼지, 버스는 어떻게 타는지. 유라는 고마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미 언니, 같은 숙소에 사는 오빠들, 매니저, 고용주, 모두 좋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유라는 안심했습니다. 첫 공연 날, 긴장됐습니다. 싱가포르 한인타운, 작은 라이브 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유라는 기뻤습니다. 여기서도 통하는구나. 내 노래가. 그렇게 6개월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무대에 섰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관객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낮에는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동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쇼핑을 나갔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2013년 가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 종료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유라는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연장할까? 여기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저축도 좀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한국 가서 뭔가 시작해볼까? 하지만 운명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미처 몰랐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유라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3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유라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공연이 늦게 끝났습니다. 집에 온 게 새벽 2시, 잠든 게 3시, 일어난 시각 오전 11시. 방에는 유라 혼자였습니다. 정미 언니는 이미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른 룸메이트들도 나간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 TV를 켰습니다. 싱가포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리만 틀어놓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뒤따라 정미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른 오빠 둘도 들어왔습니다. 모두 심각했습니다. 유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매니저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매니저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금이 없어졌어. 유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금이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달 월급 5명목 총 1250만 원 없어졌어.
유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250만 원. 월급. 없어졌다. 어떻게?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고용주가 현금으로 월급을 가져왔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5개. 매니저가 그걸 받았습니다. 숙소 안전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방 안에 있는 작은 금고. 월요일 아침, 매니저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돈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겁니다. 매니저가 모두를 불렀습니다. 물었습니다. 너희 중 누가 금고 열었니?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5명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누구든 열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누가 숙소에 있었니? 정미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부터 친구 집에 있었어요. 오빠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요일 밤 늦게 들어왔어요. 다른 오빠도 말했습니다. 저도 밤늦게요. 매니저가 유라를 봤습니다. 너는?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부터 계속 집에 있었어요. 공연 없었잖아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매니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너 혼자 집에 있었다는 거야?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밤 10시쯤 정미 언니 나가고 혼자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유라는 느꼈습니다. 이상한 기류를, 의심의 시선을. 아니야. 저 아니에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저 안 가져갔어요. 금고 열지도 않았어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증인이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유라야, 내가 유일하게 집에 있었잖아.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저 아니라니까요. 왜 경찰에 신고해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1250만 원이야. 적은 돈 아니야. 신고 안 하면 우리 다 월급 못 받아. 그날 저녁, 경찰이 왔습니다. 숙소를 조사했습니다.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5명을 따로따로 조사했습니다. 유라 차례가 왔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영어로. 유라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아니라고. 안 가져갔다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일요일 밤에 혼자 집에 있었습니까?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사람은요?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밖에 있었어요. 경찰이 적었습니다. 뭔가를. 유라는 불안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수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싱가포르 출국 자제해 주세요. 특히 김유라 씨. 유라는 놀랐습니다. 왜 저만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용의자입니다. 유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유라를 피했습니다. 정미 언니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라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자기를 가리켰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유라 말고는 의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고용주가 유라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왔습니다. 고용주가 말했습니다. 유라 씨, 이번 달 월급 못 드립니다. 유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고용주가 설명했습니다.
공금이 사라졌잖아요. 다시 마련할 돈이 없어요. 다음 달에 2달치 드릴게요. 유라는 항변했습니다. 제가 안 가져갔는데 왜 제 월급을 안 주세요? 고용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여유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유라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다시 유라를 불렀습니다.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신 통장 내역 확인했습니다. 최근 큰돈 입금된 거 없습니까?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경찰이 또 물었습니다.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유라는 답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안 가져갔다니까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유라는 울었습니다. 저도 증거가 없어요. 안 한 걸 어떻게 증명해요?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권 반납 동의서였습니다. 수사 기간 동안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유라는 그 종이를 받습니다. 서명하면 한국에 못 갑니다. 언제까지?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게 언제인데? 유라는 물었습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여권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유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냈습니다. 경찰이 받았습니다. 보관하겠습니다. 유라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11월에 싱가포르는 덥고 습했습니다. 유라는 땀이 났습니다. 아니 식은 땀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공연 나갔습니다. 유라만 집에 남았습니다. 공연 스케줄도 끊겼습니다. 고용주가 유라를 무대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를 무대에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유라의 통장, 유라의 방, 유라의 짐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유라가 안 가져갔으니까. 그런데도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유라를 피했습니다. 정미 언니는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유라와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혼자가 됐습니다. 넓은 방에 침대 4개 중 하나만 쓰는 12월 초 계약 종료일이 지났습니다. 6개월 계약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권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보관 중이었습니다. 고용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고용주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기다렸습니다. 1달, 2달, 2014년 1월, 2월, 여전히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컵라면, 돈을 아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몰랐습니다. 동료들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도 곧 유라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도둑이라는 소문, 피했습니다. 유라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2014년 3월, 유라는 한국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동안 숨겼습니다.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유라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놀랐습니다. 왜 우니? 무슨 일이니? 유라는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돈을 훔쳤다고 해요. 근데 전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은 뭐래?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수사 중이래요. 여권도 압수당했어요. 한국 못 가요. 엄마는 울었습니다. 아빠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뭐 하는 놈들이야. 우리 딸이 도둑이야. 말이 돼. 당장 돌아와. 유라가 말했습니다. 여권이 없어요. 못 와요.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대사관 가. 도움 요청해. 유라는 그날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 수사에 협조하세요. 범죄 혐의가 풀리면 여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라는 절망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그리고 4월. 드디어 전환점이 왔습니다. 경찰이 연락했습니다. 유라를 불렀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진범을 찾았습니다. 유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진범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정미라는 여성입니다. 당신 전 룸메이트. 유라는 충격받았습니다. 정미 언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자백했습니다. 돈을 가져간 게 자기라고. 어떻게 발각됐냐고 유라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정미가 최근 큰 돈을 썼습니다. 명품 가방, 시계, 옷.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정미를 불렀습니다. 추궁했습니다. 결국 자백했습니다. 유라는 울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정미 언니, 같은 방을 쓰던 사람,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유라를 범인으로 만든 겁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권만 돌려주세요. 한국 가고 싶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권 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말, 유라는 여권을 돌려받았습니다. 5개월 만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6개월 계획이었던 싱가포르 생활, 10개월이 됐습니다. 고용주를 찾아갔습니다. 밀린 월급 달라고 했습니다. 고용주가 난처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유가 없어요. 유라는 포기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갈게요. 고용주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미 언니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에겐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관계는 깨졌습니다.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정미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정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유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14년 5월, 유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0개월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엄마가 유라를 껴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유라는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 익숙한 공간, 10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달라졌습니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5개월 동안 범인 취급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밀린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유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다시 시작해야 하지. 하지만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부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밖에 좀 나가봐라. 친구들 좀 만나봐라.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부모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놈의 짓이야? 고소해야지. 유라는 웃었습니다. 됐어. 다 끝난 일이야. 2014년 여름, 유라는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방송 오디션을 봤습니다. 여전히 떨어졌습니다. 작은 공연을 했습니다. 홍대 라이브바, 대학로 소극장, 10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축한 돈은 바닥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다 썼습니다.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하루 8시간, 월급 150만 원, 생활비로 다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니? 안정된 일 좀 찾아봐라. 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30대 초반, 경력 없음, 할 수 있는 게 노래뿐. 하지만 노래로는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유라에게 또 다른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절도 누명보다 더 큰, 더 아픈 배신이었습니다. 2014년 가을, 유라는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수진,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수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반짝이는 액세서리. 유라가 물었습니다. 잘 되나 봐. 수진이 웃었습니다. 응, 요즘 사업 좀 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자기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코인 관련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잘 몰랐습니다. 코인이 뭔데?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야. 비트코인 같은 거. 요즘 대세야. 유라는 관심 없었습니다. 투자, 코인,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너 지금 힘들지? 돈 벌고 싶지 않아?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 낼 수 있어. 유라는 의심했습니다. 투자, 수익, 그런 달콤한 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래프, 숫자들, 상승 곡선.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마, 이게 우리 회사 수익률이야. 한 달에 10%, 1년이면 120%. 유라는 놀랐습니다. 한 달에 10%?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적게 잡아도 많으면 20%도 돼. 유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코인 시세 차익이야. 우리가 여러 거래소에서 사고 팔면서 차익 남기는 거야. 유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15년 전, 같은 반, 같은 동아리, 친했습니다. 그 수진이 자기를 속일까? 유라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봐. 100만 원만. 한 달 후에 110만 원 돌려줄게. 수수료로. 유라는 고민했습니다. 1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만 원 수익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결정했습니다. 해볼게.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좋아. 후회 안 할 거야. 유라는 100만 원을 수진에게 줬습니다. 수진이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한 달 후에 연락할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4년 11월 수진이 연락했습니다. 110만 원 입금했어. 확인해봐. 유라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11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라는 놀랐습니다. 진짜네. 정말 수익이 났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치?
내가 거짓말했어? 이제 믿어? 유라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넣어봐. 500만 원 정도. 한 달 후에 550만 원 돌려줄게. 유라는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가 성공했습니다. 110만 원 받았습니다. 믿을만 했습니다. 유라는 결정했습니다. 500만 원을 수진에게 줬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한 달 후에 봐. 12월. 수진이 또 연락했습니다. 550만 원 입금했어. 유라는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550만 원. 50만 원 수익. 한 달 만에. 유라는 기뻤습니다. 이거 대박인데. 2015년 1월. 수진이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2천만 원 어때? 더 많이 넣을수록 수익도 커져. 유라는 망설였습니다. 2천만 원.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대출받아. 이자보다 수익이 더 커. 남는 장사야. 유라는 고민했습니다. 대출, 빚,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번 성공했습니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유라는 은행에 갔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이자율 연 5%, 월 이자 약 8만 원. 2천만 원을 수진에게 줬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한 달 후 2,200만 원 돌려줄게. 유라는 기대했습니다. 200만 원 수익. 대출 이자 빼도 190만 원 넘게 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015년 2월 말. 유라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연락 없었습니다. 유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왜 연락을 안 받지? 혹시 무슨 일 생긴 건가? 회사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 한 층.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소에 물어봤습니다. 여기 투자회사 있지 않았나요?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유라는 충격받았습니다. 나갔다고요? 어디로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그냥 계약 해지하고 나갔어요. 유라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수진에게 미친 듯이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SNS를 확인했습니다. 수진 계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깨달았습니다. 당한 거구나. 사기당한 거구나. 2천만 원. 대출까지 받은 그 돈이 사라진 거구나.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2천만 원. 대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월급 1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남는 돈 50만 원. 이자만 8만 원. 원금은 언제 갚나. 며칠 후 유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죄. 피의자 최수진. 금액 2천만 원.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서 있습니까?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영수증만 받았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렵겠는데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유라는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조사해 주세요. 제발.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알았습니다. 가망 없다는 걸. 2015년 3월. 은행에서 독촉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하세요. 유라는 이자를 냈습니다. 8만 원. 통장 잔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달도 내야 합니다. 그 다음 달도. 원금 2천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유라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갚지? 월급으로는 이자도 벅찼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고생했습니다. 이제 또 이런 일을.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4월, 수진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터넷 카페,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수진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저도 당했어요. 3천만 원. 저는 5천만 원. 저는 1억. 유라는 충격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피해 금액 합계 10억이 넘었습니다. 수진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처음 몇 달은 수익을 줬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 그 다음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적했습니다. 카페에서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 카페. 20명 넘게 왔습니다. 모두 수진에게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친구였어요. 저는 동창이었어요. 저는 선후배였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수진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친구, 지인, 친척. 수진은 아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결의했습니다. 공동 고소하자. 힘을 모으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을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여름, 유라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연체료가 붙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늘렸습니다. 낮에는 카페, 밤에는 편의점, 하루 14시간 일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몸이 망가졌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챘습니다. 유라야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일만 하니? 유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돈 좀 모으려고요. 부모님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유라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고백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사기당했어요. 2천만 원. 부모님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유라는 수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투자회사. 처음엔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근데 큰돈 넣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 확인도 안 하고. 유라는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유라가 말했습니다. 대출금이 2천만 원이에요. 갚아야 해요. 근데 제 힘으론 안 돼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거니? 유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부모님은 며칠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습니다. 도와주기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만이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은 2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 노후 자금, 그중 일부를. 유라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2천만 원 전액. 빚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남았습니다. 2015년 겨울, 유라는 무너졌습니다. 싱가포르 절도 누명, 수진의 투자 사기, 부모님께 짐이 된 것. 모든 게 유라를 짓눌렀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병원 가보자. 유라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정미 언니가 나왔습니다. 경찰서가 나왔습니다. 2016년 초 경찰이 연락했습니다.
수진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놀랐습니다. 진짜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에 숨어 있었어요. 제보받고 체포했습니다. 조만간 재판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16년 봄, 법정에 수진이 섰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 유라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진, 사기죄, 피해자 42명, 피해 금액 12억 원, 징역 8년 구형, 변호인이 변론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수진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갚겠습니다. 유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갚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으니까. 2016년 여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배상 명령. 하지만 수진에게 재산이 없었습니다. 12억을 다 썼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라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수진은 감옥에 갔습니다. 5년 후 나옵니다. 하지만 유라의 2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신 그 돈, 영영 사라진 겁니다. 2016년 하반기, 유라는 바닥을 쳤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무너졌습니다. 일을 그만뒀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편의점 야간 근무, 다 그만뒀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커튼을 쳤습니다. 햇빛을 피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뒀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밥을 걸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더 빠졌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병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정신 좀 차려. 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우울증이라는 걸. 하지만 병원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17년 초 부모님이 강제로 유라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유라를 진찰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유라는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중증 우울증, 약물 치료 필요, 상담 치료 병행. 유라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항우울제, 하루 2번 먹기 시작했습니다.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주 1회 의사와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부모님과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2017년 여름, 유라는 다시 밖에 나갔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야. 친구가 반가워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유라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냥 쉬었어. 친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유라는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유라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조급해하지 마.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자. 2017년 가을. 유라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CS 상담원. 재택근무. 하루 4시간. 월급 80만 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일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뭔가 다른 걸 해야 해. 그런데 뭘? 유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했습니다. 노래, 이야기, 사람들 웃기는 것. 2017년 겨울, 유라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채널, 이름은 유라의 일상. 아무 계획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을 찍었습니다. 밥 먹는 것, 산책하는 것, 커피 마시는 것. 구독자는 없었습니다. 조회수도 없었습니다. 댓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말하는 게 좋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혼자라도 2018년 초 조금씩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10명, 20명, 100명, 댓글이 달렸습니다. 재밌어요. 응원해요. 유라는 기뻤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영상 주제를 바꿨습니다. 일상이 아니라 이야기. 자기가 겪은 일들. 싱가포르 이야기. 투자 사기 이야기. 물론 세세한 건 숨겼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배신당했다고.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댓글이 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5000명이 됐습니다. 10,000명이 됐습니다. 2018년 중반, 유라는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집중했습니다. CS 상담 일을 그만뒀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생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영상을 매일 올렸습니다. 다양한 주제, 일상, 요리, 여행, 사연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됐습니다. 유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만 명이라니. 2018년 말, 방송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케이블 채널, 게스트 출연. 유라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방송에 나갔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좋아했습니다. 더 많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예능 프로그램. 유라는 바빠졌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 수입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2019년 초, 유라의 채널은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본격적인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광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유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싱가포르, 수진,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가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유라는 버텼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그게 유라에게 힘이 됐습니다. 2019년 여름, 유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라고 하겠습니다. 방송 일로 만났습니다. 프로그램 스태프였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다정했습니다. 몇 번 만났습니다. 일로. 그러다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식사, 영화. 유라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과거의 배신들 때문에 사람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유라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과거도, 아픔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2019년 가을,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조용히, 공개하지 않고. 유라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유라의 방송일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유라의 구독자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만 명이라니. 몇 년 전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자기.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0년 여름, 유라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가 말했습니다. 낳자. 함께 키우자.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유라는 괜찮았습니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2021년 초 딸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유라는 엄마가 됐습니다. 36세에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육아는 힘들었습니다. 밤잠을 못 잤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수유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웃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유튜브는 잠시 쉬었습니다.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구독자들이 응원했습니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축하해요. 응원해요. 천천히 돌아오세요. 2021년 가을, 유라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딸과 함께 육아 일상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귀여워요. 힐링돼요. 조회수가 올랐습니다. 유라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몇 년 전만 해도 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은 엄마입니다. 유튜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2022년 딸의 첫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했습니다. 크지 않게 가족들과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유라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유라는 울었습니다. 돌잔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유라는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유라의 채널은 14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광고, 협찬, 방송 출연료,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었습니다. 유라는 조금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위해, 미래를 위해, 다시는 돈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은행 적금만 들었습니다. 2024년 유라는 자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 싱가포르 절도 누명 사건, 투자 사기 피해 모두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유라는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습니다. 자기도 힘든 일을 겪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라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기뻤습니다. 자기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2024년 가을, 유라는 딸과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딸이 뛰어다녔습니다. 유라는 벤치에 앉아 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딸, 건강한 딸. 유라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싱가포르 경찰서에 앉아있던 자기.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투자 사기를 당했던 때, 부모님께 짐이 됐던 때,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때, 그때도 몰랐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하지만 유라는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방송을, 그리고 지금 딸이 유라를 불렀습니다. 엄마, 유라는 일어났습니다. 딸에게로 갔습니다.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2024년 겨울. 현재 유라는 여전히 유튜브를 합니다. 여전히 방송에 나갑니다. 여전히 딸을 키웁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유라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미, 수진,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유라는 알게 됐습니다. 그 일들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걸,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줬다는 걸, 유라는 말합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었던 날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날이 더 아팠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신뢰를 잃은 게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버텼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딸과 함께, 구독자들과 함께, 유라는 시청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있나요? 배신당한 적 있나요?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나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회복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버티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유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죄를 뒤집었었던 날, 도망칠 수 없었던 날, 그날들을 이겨낸 한 여성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도 버티고 있는 여러분, 응원합니다.